제가 비행체에서 블레이드라는 방식을 없애버리게 되면 무게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줄어들고요. 대신 이것은 연료통하고 이 바람 빨아들이는 게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블레이드가 비행체를 움직이느냐 아니면 불꽃 연소가 이것이 추진력이 비행체를 움직이느냐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기만 들어오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항공유에다가도 수소, 산소를 추가로 연료통을 배치해 가지고 거기다 추가로 넣어주고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넣어줄 수 있다 그랬죠. 우라늄 어떤 가루를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 가루 구조를 액상 구조로 만들어주고 증기 구조로 만들어주는 기계를 탑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그 어떤 연료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거기다 더해서 압축 공기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사방대 가볍게 많은 엔진을 연소실을 배치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블레이드라는 장치 자체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단순한 연료통 플러스 이렇게 연소실 이런 구조로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체다 그러면 앞, 뒤, 위, 아래, 좌우로 이렇게 둔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이 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이쪽 가동시켜 싹으로, 이쪽으로 오면 이쪽 가동시켜 싹으로 움직이고 언어프 구조로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통 비행체 전투기는 이렇게 선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싹싹싹 이렇게 피한다는 거. 이런 사방으로 갈 수 있는 이거를 연소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숨겨놓으면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소실에 몇 개라도 넣을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이게 연소실을 갖다 다발로 막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이게 다발. 지금 현재 있는 제트 엔진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발로 묶어 놓고 안에서 이렇게 하나의 추력으로 이렇게 나가게 한다면 그리고 이런 거를 다발로 이렇게 현재 있는 블레이드 있는 그 제트 엔진 방식도 이런 연소실을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대중소. 이렇게 해서 겉으로는 이게 똑같이 하나의 어떤 연소실로 보이지만 엔진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여러 개가 숨겨져 있고 대중소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융합열이 발생해서 좀 더 추력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블레이드 있는 방식에서도 약간 추가로 블레이드 장치 없는 이 방식의 연료통을 추가로 배치를 해가지고 추력을 높일 수 있다. 그것은 항공유 플러스 수소, 산소일 수도 있다. 연료를 수소, 산소는 이미 이렇게 공기 기체이기 때문에 거기다 조금만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줘도 여기서 이렇게 파워가 엄청 세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세계적으로 되겠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죠. 이게 지금 바닷속에서 잠수 정도에 같이 할 수 있는데요. 프로펠러 방식이든 뭐가 됐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움직일 때 바닷속에서 이렇게 어떤 공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공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 공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데 공기를 여러 군데에서 빨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통로로 내뿜으면 그것도 공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료가 좀 더 적게 들죠. 그렇게 해서 어떤 드론 같은 데나 아니면 비행체 이런 것을 또 뭐 압축 공기 만들듯이 소리만 안 나면 되잖아요. 패러글라이딩, 낙하산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KGB의 어떤 재래식 폭탄의 날개 키트 달아서 움직이는 KGB 같은 이런 탄에도 이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같이 하시면 뭐 피통한 방식으로 바람을 빨아들여 갖고 어떤 거기다 프로펠러 팬을 저렇게 뒤에 두지 앞에 두지 둬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추진력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환풍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번 쓰고 버릴 거니까 무리가 생겨도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를 일단은 그렇게 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닷속에서는 물을 빨아들여서 추진하는 구조가 되겠죠. 바닷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물을 빨아들여서 추진하는 구조인데 물을 여러 군데를 빨아들여서 압축해 갖고 하나의 통로로 내뿜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여기는 하나의 어떤 모터 회전축이 있다 그러면 모터 회전축이 프로펠러가 여러 개가 달려있는 하나의 회전축에 달려 있어서
이렇게 내뿜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추진을 물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끔 설계를 하시겠죠. 그 프로펠러 그 모양은. 그다음에 모터 파워만 좋으면 뭐 물을 외부로 추진 그걸로 가지고 추진하면 그렇죠. 돈 연료가 안 들죠 별로. 네,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의 회전축에 드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선풍기 팬 같은 데도 선풍기 팬에도 들어올 수 있고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그것을 돌리면 훨씬 더 파워가 세다는 거죠. 드론 같은 것도 보다 추력이 좀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크고 작은 대중소 뭐라 서로 크기가 틀리더라도 회전축을 그 프로펠러 팬을 달아 놓으면은 뭐 2개나 3개나 10개나 상복이 회전맘이겠죠. 돌릴 수만 있다면 모터 회전축을 돌릴 수만 있다면 보다 많은 무거운 짐을 그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뒤로 이제 이렇게 추진할 때, 뭐 어떻게 프로펠러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프로펠러기도 이게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개 프로펠러면 그것이 바닷속 물 속에서도 되지만 공기 저기 그 대기 중에서도 이렇게 드론이라든지 비행체가 움직일 때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경우는 보다도 추력이 세게 됩니다. 그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비행기 동체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놔가지고 윙이라든지 양쪽 날개 윙 또는 동체에다가 제가 홈을 좀 파주면은 여기다 홈을 선풍기 같은데 제가 이렇게 홈을 좀 이렇게 동그랗거나 뭐 네모나거나 모양 홈이 파주면은 거기 바람이 거기 부딪혀 가지고 차가운 공기가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뭐 톱니바퀴? 톱니바퀴에도 그 기술을 쓸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원형톱? 원형톱에도 미세하게 이렇게 오래 써도 이렇게 깨지지 않는다는 보장 속에서 하면 그것도 굉장히 고속 회전을 하게 됩니다. 원형톱 같은 데도 이런 데도 이렇게 홈을 파준다는 거죠. 홈을 파주게 되면 이게 공기가 차가워진다. 뭐 비행체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는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 바다의 어떤 배 같은데 프로펠러 같은 구조에도 홈을 파주는 기술이 들어가거나 비행체의 어떤 프로펠러에도 홈을 파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밀어내는 힘이 굉장히 강해 추력이 세지게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비행체에 이렇게 여기 이런 것을 양쪽 윙에 달아서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추진 구조를 만들었는데 바람이 여기 부딪히면 미끌거리면서 이렇게 뒤로 그냥 곧바로 부딪혀 가지고 이게 추진력을 바람을 이용해서 여러 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거 동체에도 이걸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모양이 아니더라도 볼록한 그 날개 위에다 볼록한 것을 이렇게 몇 개를 둬도 바람이 그를 통해서 뒤로 밀어주기는 힘이 생겨가지고 추진 구조를 만들어요. 소총탄에서 이 기술을 썼는데 소총탄이나 모든 탄구조의 양옆에 그 홈을 이런 식으로 파주든가 그래서 바람이 들어가 뒤로 추진하는 구조로 볼록한 줄을 만들어서 이걸 타고 흐른다 라고 했어요. 앞에는 무겁게 만들어 가지고 무겁게 앞을 뚫고 나가는 힘이 세지고 이거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회전 힘이 더해져서 나간다. 뒷부분 전체를 무겁게 할 수 없다면 뒷부분을 이렇게 무겁게 해서 나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장약 구조도 대중소 가루를, 그 다음에 폭약 구조도 가루를 대중소 들어가서 융합료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배터리 음극재, 양극재에 들어갈 때도 이게 코쿠스 구조에서부터 분말 구조를 가루를 대중소 만들어 놓습니다. 음극재에도 그렇고 양극재 분말도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자동차 배터리에 양극재, 음극재를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은 서로 대중소, 두께가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전해질의 통로, 파이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해질의 그 안에서만 그 통로를 통해서만 움직이는 존재하는 그런 구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튬이온이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외부 충격이 더 강합니다. 그런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모터 같은 데나 발전기 같은 연고 자석도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수십 겹도 괜찮아요. 그럼 파워가 세집니다. 모터나 발전기에 서로 굵기 같은 여러 개의 그 구리선들을 감아놓다. 그것도 이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공급이 되어서 파워가 세진다. 저는 뭐 모든 회전축, 모터 회전축이든 프로펠러 회전축이든 배 회전축이든 여기다가 대나무 매듭 구조, 마드 구조의 두터운 부분을 인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파워가 세진다. 밴딩 구조로 들어가도 그렇다. 이 기술 변속기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데에 이렇게 회전축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약간 스크류식으로 줘가지고 움직여서 오래 써도 파손이 안 되게끔 해야 되겠죠. 그런 내구성을 갖춘 채 스크류식으로 주면은 보다 프로펠러의 이렇게 회전축의 힘이 세진다. 파워가 회전 파워가 세진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드라이버에도 이 기술 쓸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라이버에다 조명 달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불빛을 비출 수 있도록 조명을 탈부착도 해도 되고요. 조명 달아가지고 하는 이거를 탈부착식도 있을 수 있죠.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 밴딩 구조만 넣어줘도 파워가 세집니다. 돌리면. 그다음에 이런 비트 같은 것도 이렇게 회전 간격이 똑같잖아요. 회전 간격을 앞으로 촘촘히 만들어주면 이것이 틀려집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포 같은 여기서 회전 간격을 여기 원래는 대중사 넓고 중간 넓고 중간 정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좁고 촘촘히 이렇게 해서 회전 간격을 틀리게 만들어줘서 회전 파워를 세게 해주는데 한 포 안에 들어갑니다. 한 포 안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요. 한 포 안에도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 밴딩 구조로만 이게 들어가줘도 현파의 외부에 충격을 한 포가 이렇게 탄이 터질 때의 충격을 발사할 때 충격을 줄여줍니다. 저는 이것도 그러면서 사정거리가 늘어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저 기술 약간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의 두터운 부분을 넣어준다 이 기술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찾고 있는데요. 나사 구조인데 이 나사도 회전 간격이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를 나사도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렇게 나사의 간격을 틀리게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굉장히 파워가 이렇게 잘 콘크리트도 잘 뚫게 되고요. 나사 종류에 상관없이 잘 박힙니다. 그리고 여기 십자나 일자 이런 부분에 약간 두터운 언덕 같은 것을 좀 만들어주면 돌릴 때나 잠글 때 또 풀 때 굉장히 잘 풀러줍니다. 여기 힘이 받쳐지는 것을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볼트인데요. 볼트 회전 간격도 똑같죠. 그래서 회전과 똑같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회전 간격을 좀 넓게 만들어주면 잘 잠기고 잘 안 풀러집니다. 또는 사선으로 살짝 올려갖고 잠기는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수도 체결 또는 나사선을 갖고 있는 수도 체결 부품들, 수도 부품들 그런 데 들어가고 어떤 싱크대 주방 수전 같은 거 플라스틱으로 잠그잖아요. 플라스틱에 주방 수전에 그러면 거기 수도 주방 수전에 이렇게 잠그면 잘 풀러지죠. 진짜 이거 좀 그런데 거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을 그럼 딱 잠기고 잘 안 풀러져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